안녕하십니까. 보통 사람의 대명사 청취타운의 제너럴윤입니다. 오늘로써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3개월이 됐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성원의 날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유튜브 방송을 해보니까 최소한 3명의 인원이 돼야 방송을 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컨텐츠 개발도 해야 되고 영상 작업도 해야 되고 사이트에 올려야 되는 등 3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저는 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니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영상을 올려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니 많으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일 간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한 일본의 수출 규제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7월 4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이 한일 청구 협정을 안 지키고 있다며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미리부터 준비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문 대통령의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강펀치를 얻어맞은 문 정부는 그로키 상태에서 이틀 연속 같은 공문을 보내며 정치 보복이 아니면 양자 협의에 응하라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등 헛소리만 내어갖고 있습니다. 원래 반도체 생산 부품 수입은 25년 전에 삼성 반도체 전무인 진대재 씨가 일본이 반도체 생산 부품 수출 중단 사태가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25년 전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번에 아베가 강펀치를 날린 것은 국가 간 조약인 강제징용 문제가 이미 끝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을 낸 데 대한 불만으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정치 보복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아베와 문 대통령의 정상 간 감정 싸움이 폭발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주최국인 일본과 양자회담을 열지도 못하고 시간이 없다며 운전박대를 한 아베의 눈초리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아베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인사만 하고 능청거리게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눈초리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인사만 하고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가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정부의 이거가 아마추어 같다고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장 내놓은 것이 WTO 제소한다고 하지만 소송 결과는 몇 년이 지나도 결론이 날까 말까 하는 일이고 일본산 불매운동도 일본도 맞불을 치르면서 반환운동을 벌일 기세에서 그 가운데 죽어나는 것은 양국의 기업가들 뿐이라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는 문정부의 뒷북 외교 정책을 탓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차분히 대응하자는 말뿐인 문정부. 너무 큰 펀치를 맞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6조 원을 지원해서 차체 생산하는 방법, 이것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또한 세금이 들어가는 대책이냐 시원한 방법이 되지 못하니 한숨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재고분이 2개월치밖에 비축을 못했다고 하니 2달 후에는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먹구름이 끼면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 불보듯뻔하기 때문에 문정부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수출 규제의 강펀치에 준비성이 없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힘이 필요하고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 톱다운 방식 외교가 여기에도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풀어나갈 수가 있을지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강펀치에 한 방 맞은 문 대통령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심판이 1, 2, 3까지 카운트를 세고 있는데 과연 문 대통령은 홍수안의 7.8기라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타운의 채널 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